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간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0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기억들이요. 하지만 정작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 민경은 병원에 와서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숨 쉬기도 힘들어하는데 민경은 친구의 카톡만 확인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말이에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경은 제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제 정년퇴직 후 생활비를 더 걱정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40년간 바친 교직 생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도 민경에게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 정도의 의미였다는 걸요. 그 일이 시작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올해 58세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저를 김쌤이라고 불렀죠. 교직에 발을 들인 게 1985년이었으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됐네요. 그 세월 동안 제가 가르친 학생이 몇 명인지 세어본 적도 있어요. 대략 3,000명 정도 되더군요. 민경과는 대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당시 민경은 경영학과의 꽃이었어요. 저 같은 수학교육과 학생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여자였죠. 민경이 제게 고백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착한 남자가 필요하다면서요. 결혼 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준호와 수영이요. 둘 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민경도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남편이 선생님이라면서 얼마나 훌륭하냐고 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크게 벌기 시작하면서 민경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왜 우리만 이 모양이냐면서요. 제가 교사라서 안정적이지만 크게 벌 수는 없다고 했더니 월급쟁이가 무슨 안정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게요. 민경은 제가 퇴근하면 항상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오늘도 애들 가르치느라 수고했다면서도 언제쯤 제대로 된 돈을 벌 거냐고 물었죠. 과외라도 더 많이 하라고. 다른 선생님들은 부업으로 학원도 운영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순수하게 다가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민경은 순수해서 뭐 하느냐면서 돈이 있어야 순수도 지킨다고 했어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민경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저는 그냥 밥만 먹었죠. 가끔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민경이 끊어버리곤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면서 아빠 스트레스만 받는다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민경의 친구들이 하나둘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좋은 차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혜진이는 남편이 사업해서 강남에 아파트 샀다더군요. 미영이는 남편이 의사라서 외제차도 샀고요. 민경만 이렇게 살고 있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민경은 제가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제가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했더니 민경은 그 열심히 뭘 가져다 줬냐고 반문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정년을 2년 앞두고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병원에서 의사가 많이 힘드셨나 보다면서 심장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라면서 앞으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민경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그러게 왜 그렇게 예민하게 사냐면서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습니다. 제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민경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와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민경은 제가 곧 정년인데 그 다음엔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쉬고 싶다고 4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했죠. 그러자 쉬기는 뭘 쉬냐면서 돈은 누가 버냐고 했습니다. 민경은 제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었나 봐요. 오직 돈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됐어요.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정년퇴직 6개월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민경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정년 후에는 작은 카페를 하나 열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민경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카페가 돈이나 되겠냐면서 요즘 카페 망하는 거 못 봤냐고 했죠. 저는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소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민경은 소소한 걸로 생활비가 나오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학교 근처를 산책했어요. 4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그 길이었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제가 중얼거렸던 말요. 김태준, 넌 정말 뭘 원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1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민수였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정장을 입고 있더군요. 민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중학교 때 정말 힘들었는데 저 때문에 버텼다고 했어요. 제가 해준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면서요.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아이다. 저는 그런 말을 했나 싶었는데 민수는 그 말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민수는 지금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혼도 했다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했죠. 민수가 헤어지면서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선생님도 행복하게 살라면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자기들 같은 제자들도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민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저희 같은 제자들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행복한가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했나요? 집에 들어가니 민경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이냐고요? 민경은 갑자기 그게 뭔 소리냐면서 행복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돈 없으면 행복도 없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경과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년을 앞둔 선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모든 동료들이 카페 장사는 힘들다고 했어요.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했죠. 그런데 국어 선생님인 박미영 쌤이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는 찬성한다면서 돈만이 다가 아니지 않냐고 했어요. 미영 쌤은 정년 후에 작은 도서관을 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싶다면서요. 미영 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미영 쌤은 돈은 적게 벌어도 된다고 했어요.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면서요. 미영 쌤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저녁 저는 민경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카페 하고 싶다고요? 민경은 또 그 이야기냐면서 카페로 무슨 돈을 버냐고 했어요. 저는 돈이 다가 아니라고 제 행복이 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40년 동안 월급쟁이 하면서 무슨 행복을 알겠냐고 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수진이었어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간 되면 한번 오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운영하는 카페 주소를 알려줬어요.
서울 성수동에 있다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카페 운영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고 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경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카페 운영한다고 하니까. 민경은 돈은 많이 버냐고 물었죠. 저는 돈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행복하다고 하더라고 말했어요. 민경이 또 비웃었어요. 카페로 제대로 된 돈도 못 버는데 행복하다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주말에 수진이 카페에 가보기로요. 하지만 그 카페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민경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릴 줄도요. 주말 저는 수진이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밝은 아이더군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정말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수진이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녔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중학교 때가 생각났다면서요. 제가 항상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봤다면서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더라고 했어요.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설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설레지 않았을까요? 수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저도 뭔가 새로운 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요. 수진이가 메뉴판을 보여줬어요. 커피도 있지만 수제 쿠키나 샌드위치도 있었어요. 다 자기가 만든다고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지금은 제법 한다면서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뿌듯하다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요. 저는 솔직히 물어봤어요. 돈은 많이 버냐고요? 수진이는 회사 다닐 때보다는 적지만 충분하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다면서요. 바로 그거였어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 저는 40년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살았거든요. 수진이가 제가 정년 후에 뭐 할 예정이냐고 물었어요. 카페를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누군가가 제 꿈을 응원해 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집사람이 반대한다고 했어요. 돈이 안 된다면서요.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돈이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도 처음엔 부모님이 반대하셨다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응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수진이의 이모 부부였어요. 수진이가 저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모부는 수진이 덕분에 이런 좋은 카페를 알게 됐다면서 반갑다고 했어요. 이모부는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너무 행복해해서요. 이모가 수진이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얼굴이 달라졌다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생각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얼굴이 달라진다고요. 카페를 나올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정말 카페 하고 싶으시면 도전해 보라고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처음엔 다 어렵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의 밝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민경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어요. 학생 카페에 갔다 왔다고 했더니 어땠냐고 물었죠. 저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했어요. 민경이 냉소적으로 웃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현실을 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민경의 반대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카페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민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미쳤냐면서 나이 들어서 무슨 카페냐고 했어요.
저는 미치지 않았다고 오히려 정신을 차린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 가장 큰 싸움이었어요. 민경은 소리를 질렀어요. 40년 동안 월급쟁이 하더니 이제 완전히 정신 나갔다고요?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 평생 민경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하냐고요? 민경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가장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민경에게 저는 가장이기 전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희 부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싸움 후 3일 동안 저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저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 교사 정민호 쌤이 급하게 달려와서 큰일 났다고 했어요. 제 아내 민경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었더니 정민호 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카페 건으로 부부가 싸웠다면서 민경이 친구들한테 남편이 늙어서 정신이 나갔다고 했다는 거예요. 카페 같은 걸 하겠다고 난리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경이 제 꿈을 남들 앞에서 조롱했다니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민경이 이혼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더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쌤은 자기 와이프가 민경이 친구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어요. 민경이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다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민경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혼할 거냐고요? 민경이 드라마를 보던 시선을 저에게 돌렸어요. 갑자기 그게 뭔 소리냐고 했죠. 저는 친구들한테 이혼 생각한다고 했다면서요. 민경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렇다고 생각해 봤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온다면요? 저는 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냐고 물었어요. 민경은 카페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경에게는 제 꿈 따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35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더니 민경이 반문했어요. 그 35년 동안 제가 자기한테 뭘 해줬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했는데 민경은 월급 가져다 주는 것만이 다냐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요. 저는 교사라서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민경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었던 거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물었어요. 민경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카페 말고 돈 되는 일, 학원이라도 차리라고 했죠. 저는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경과 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35년 동안 그냥 참고 살아온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찬성한다고 했어요. 제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아버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자기들도 안다면서요. 준호의 지지를 받으니 힘이 났어요. 딸 수영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영이는 카페라니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셔야 자기들도 좋다면서요. 아이들의 지지를 받고 나니 확신이 섰어요. 제가 하려는 일이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요. 하지만 그날 밤 민경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결심했다면서요. 제가 카페 하겠다고 하면 자기는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물었더니 민경은 자기는 월급쟁이 아내로 35년 살았다고 했어요. 이제 카페 사장 아내로는 못 살겠다면서요. 민경의 말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민경이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직업을 사랑했다는 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민경이 제가 정하라고 했어요.
카페를 택할지 자기를 택할지.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제 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꿈을 포기하고 민경과 계속 살 것인가?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죠.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큰일 났다면서요. 엄마가 변호사 만났다는 거예요. 민경이 정말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내용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 전화는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 영호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중학교 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숙제도 안 해오고. 하지만 저는 영호를 포기하지 않았죠. 영호가 지금 작은 카페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에 3개 매장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혹시 카페 일에 관심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카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영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진이한테 들었다면서요. 수진이랑 자기랑 친구라고 했어요. 영호가 저한테 와서 카페 매니저 해달라고 했어요. 새로 오픈할 매장의 매니저요. 급여도 괜찮게 드린다면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카페 일을 배울 기회가 이렇게 생길 줄이야. 저는 카페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영호는 괜찮다면서 자기가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영호의 제안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카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영호는 빨리 결정해 달라고 했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영호의 제안을 받으면 민경과의 관계는 정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민경에게 영호의 제안을 말했어요. 민경은 누가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냐고 물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정신 나갔냐면서 50대 후반한테 카페 매니저를 하라고 하냐고 했어요. 저는 이건 좋은 기회라고 카페 일을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민경은 배워서 뭐 하려고 하냐면서 결국 돈도 별로 못 벌 거라고 했죠. 저는 그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민경과 저는 정말 맞지 않는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영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영호가 정말 기뻐했어요. 후회 안 하실 거라면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경에게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카페 매니저 하기로 했다고요? 민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말로 그 일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35년 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제가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예요. 민경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쳤다면서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그 35년이 행복했냐고 물었어요. 민경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민경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주고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줬어요. 준호가 이사 도움을 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라고요. 아버지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본다면서요. 수영이도 응원해 줬어요. 영호의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 저는 정말 설렜어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영호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복잡하다고 했더니 처음엔 다 어렵다면서 천천히 배우라고 했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커피 만드는 법도 주문받는 법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매일매일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제법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손님들도 제가 만든 커피를 맛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3개월 후 영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이제 독립하라고요. 저만의 카페를 열라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꿈만 같았어요. 정말로 제 카페를 가질 수 있다니요. 자본금이 없다고 하니까. 영호가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배운 게 많다면서요.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제 카페를 열었어요. 김쌤의 작은 카페라고 이름 지었죠. 첫날 수진이와 영호, 그리고 제 아이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민경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쉽지 않았어요. 수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준호도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본다면서요. 카페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교사 때만큼 벌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설레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가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들이 저한테 말해요. 선생님이 정말 멋지다고, 선생님이 행복해 보이니까 자기들도 기분 좋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몇 달 전에는 민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부를 묻고 서로 잘 지내라고 했어요. 민경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서로 안부를 묻고 헤어졌어요. 이제 저는 60세입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40년 교직을 버리고 카페를 하는 게 아깝지 않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깝지 않다고,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거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로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